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은평이 힘이 되겠습니다. 불광 1동 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다는 신념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원래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어봄으로써 은평구정의 행정에 대해 은평구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의회 박용근 의장은 모든 의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2일차 구정질문이자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서고자 하였습니다. 박용근 의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정활동의 핵심인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의원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더구나 구정질문 당사자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구정질문도 하지 않는 의원들의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의결을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나마 은평구민들에게 은평구정의 실상을 전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미경 구청장이 이 영상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만 은평구민들 앞에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현재의 은평구청장 모습도 함께 감안하셔서 은평구민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은평구청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행복한 은평, 건강한 은평이 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는 은평구청 여러 위원회 중 은평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평구청 여러 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 이런 위원회는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내용은 은평구청의 행정집행 내용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에서 쉽게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사업 추진 전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는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을 제척하거나 심의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청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의 모든 기관의 위원회 운영에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엄격히 법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이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욱 공정하고 비밀 유지에 완벽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는 은평구청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은평구청이 연구용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7조 2항 연구용역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업 집행에 있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연구용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 방법 및 비용, 계약 방식, 용역 결과 평가,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에 관련 사업의 세부 내용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 및 계약 방식 등은 연구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는 입찰 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입수한다면 입찰 참가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고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연구용역 사업의 심의 내용이 계약과 직결될 수 있는 내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기에 비밀 유지 및 관련 위원의 제척사항 적용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정보 공개에 따라서 공개 가능한 회의록 등은 제대로 공개되어 여러 사람이 확인함으로써 공정성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회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권모위원장의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 참여 및 사업 수행입니다. 은평구청은 2019년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2019년 당시 위원회 위원장은 권모위원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용역의 사업 상세 내용들은 위원들에게 공유되었고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 내용은 관련 부서 팀장의 답변과 같이 향후 과업 지시서 및 제안서 평가 등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예고하였고 이후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 연구용역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입찰이 공고된 후 권모위원장은 심의 연구용역에 입찰 참가하였고 제안서 발표 심사에서 해당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담당 팀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을 수주한 권모위원장의 업체가 사업을 제일 잘 알고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평가위원들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용역 관련 세부 정보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 정보를 접한 권모위원장이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였고 사업을 수주한 것은 불공정한 용역 사업의 집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11조 위원회의 제척 제2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위원은 제척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이 진행될 당시 사업을 추진한 기획예산과는 권모위원장이 소속위원회 위원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당한 불법 행위임에도 기획예산과는 권모위원장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은평구청의 행태가 반영이라도 된 듯 2021년도 청렴도가 최하 5등급을 받은 것은 의원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정 과정에서는 상식과 공정이 지켜졌을까요?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의 제안사 일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용역을 수주한 권모위원장의 A업체 현황입니다. 자본금 1,900만 원으로 2018년 2월 설립된 회사이며 대표 1인 및 연구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업체는 자본금 99억 원으로 2013년 설립된 회사이며 총괄 책임자 1명을 포함 7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업체입니다. C업체는 자본금 3억 원으로 2009년 최초 설립된 회사로 총 직원수 39명의 회사입니다. 업체별 주요 경력을 살펴보았습니다. B업체와 C업체는 연구 관련 연구소를 다수 설립하였거나 다양한 연구 영역을 직접 수주하여 수많은 경력을 보유한 전문 회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A업체 권모위원장의 주요 사업 내용은 대부분이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컨설팅으로 직접적 연구 관련 계약 수준은 B, C업체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제안사가 제시한 용역 입찰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가 7천만 원에 경력이 제일 약한 A업체의 권모위원장은 6,995만 원, B업체는 6,350여만 원, C업체는 5,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제안 가격이 제일 높은 권모위원장이 대표인 A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제안 가격을 접한 보통의 국민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량적 평가를 살펴보면 20점 배점에 A업체는 19점, B업체는 17점, C업체는 15.5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A업체는 60점, B업체는 48.6, C업체는 36.15, 종합평가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A업체 단독으로 선정된 결과를 낳았으며 제안서 평가가 주요 결정 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영역 첫 시작부터 모든 내용을 알고 준비한 A업체와 입찰 공고 개시 후 준비한 B, C 간 경쟁은 그 시작부터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더구나 연구 영역 사업을 사전에 심의한 위원회의 권모위원장이 입찰 참여업체로 참여해 제안서 설명을 한 것은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용역 계약 체결입니다.
셋째, 은평구 지속가능 발전 연구 용역의 예산 편성은 과연 적정하였을까요? 은평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근무위원장의 경력을 살펴본 결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충청남도 광역단체의 2020년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용역을 찾아 확인해 보았고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은평구의 연구 과업 수행 기간 7개월과 비슷한 시기에 총 6개월간 4천여만 원의 연구 용역비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내용 및 난이도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연구 용역 비용의 대부분이 연구원의 인건비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연구 내용을 비슷한 기간에 시행하면서 은평구가 충청남도보다 약 1.75배 많은 예산을 투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인구 211만의 광역자치단체를 연구용역 대상으로 하지만 은평구는 48만 인구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예산의 적정성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은평구 결과보고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발간된 연구 결과보고서는 분량의 차이로 비교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통상 연구비 대비 연구 결과보고서의 분야 및 분량이 많아지는 바 충남은 총 446페이지의 보고서를 은평구는 326페이지의 보고서를 각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이 더 방대하고 자료 분석도 더 방대한 충남과 비교해보면 과연 예산의 적정성은 충분히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적정성은 근무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해당 부서에서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여러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의 연구보고서를 살피던 중 재미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결과보고서에 있는 연구원 명단입니다. 충남의 결과보고서 연구원 명단과 한 명을 제외하고 같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연구원들이 동일 시간대에 은평구와 충남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입장에서는 분명 해당 연구에 집중하여 결과보고서를 기대하였을 것이나 두 기관의 연구를 같은 연구원들이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은 연구 결과의 집중성이 낮아져 연구 결과의 심도가 낮게 도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고서의 개략적 내용 및 특정 주제,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배제한다면 비슷한 내용의 표현이 많이 보였으며 보고서상의 표식들 또한 비슷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제기에도 관련 위원회는 여전히 같은 운영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에 본 의원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신청하고 기획예산과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과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구정질문을 철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은평구청 홈페이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근무위원장이 여전히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제10조 위원의 해초, 제11조 위원의 제척 2호 및 제17조 비밀 엄수 의무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기획예산과는 왜 아직도 근무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까지 매년 공개하던 회의록이 최근인 2021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2018년, 2019년, 2020년 회의록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은평구민께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회의록들이 어떻게 김미경 청장님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가 최근에야 공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실정과 함께 은평구민을 상대로도 이처럼 정보 공개에 인색하신지요. 은평구민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요. 은평구의회 본 의원도 이렇게 답답한데 은평구민은 얼마나 답답하실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연구용역 계획 수립부터 계약 체결 및 연구 결과 보고서의 수준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은평구청은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미경 구청장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은평구청장이 모든 단위사업 등과 같은 구정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장이 제시하는 비전과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분명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미경 청장은 국장 책임제를 표방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직원분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주장과는 상반되게 1일차 구정질문 답변을 경청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피해가시려는 구청장님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은평구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표면적인 내용의 답변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은평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의 제보로 은평구정은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보 채널로 은평구 행정에 관해 다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평구민이 옳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